뭐 지금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이렇게 좀 쏟아지고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경기가 좀 어려운 부분.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또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특히나 이제 오늘 발표됐던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그렇죠. 이제 무제한 정말 완화 정책, 정말 무제한 돈을 풀겠다 이제 뭐 이런 건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하긴 했었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IMF 때나 2008년 그 금융위기 때도 이제 없었던 대책이다 보니까 지금 뭐 특히나 뭐 0%대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지금 엄청난 글로벌한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것이 또 부동산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는지 제가 좀 살펴드리면은요. 자, 일단 뭐 악재인 건 분명하죠. 코로나 말 지금 부동산 시장 조정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불안들을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00선이 지금 무너졌던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패닉 상태까지 이제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비하자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견조한 그런 상승 흐름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상승폭이 커졌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상승 랠리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반대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자, 뭐 부동산도 경제적 재화인데 이렇게 국내외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만 독야청청 할 수 있겠냐. 그렇죠. 결국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게 집값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 심리적으로 특히나 이제 매수 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위축된 이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 뭐 당연한 추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자, 최근 이제 3년에서 이제 5년간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본다라면 한 2014년, 15년 좀 꿈틀꿈틀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16년, 17년, 18년, 이제 19년까지 지금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권을 일단 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지금 수도권이나 지금 우리가 보통 대대광이라고 하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부산까지 이제 가세를 했죠. 이제 이런 지방 광역시들까지 보자라면 뭐 최근 뭐 한 1, 2년 뭐 길게 보자면 한 2, 3년까지 계속 지금 쉼 없이 거침없이 많은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 랠리들을 해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시장 이거는 이제 대외적인 뭐 변수라고 한다라면 대내적인 변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도 지금 너무 상승 달려오기만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약간 가격의 피로감을 더 느끼지 않겠느냐. 결국 이런 가격의 피로감들이 부동산의 어떤 가격의 조정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조정론 쪽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거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최근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3개월 연기됐습니다. 원래 4월 28일까지였는데 그렇죠. 이제 7월 이제 말까지 거의 연기가 이제 되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규제가 조금 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된 거는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쪽의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쪽에 어떤 시그널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아무래도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렇게 조합들이 모여서 뭐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그렇죠.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3개월 연장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지금 없어진 게 아니다. 결국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현재는 이제 3월 19일 날 지금 이제 그 물론 예정 가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공시 가격이 발표가 됐고 이 공시 가격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제 부담이 늘어나는 것들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지금 이제 뭐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조정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겠다라는 건 또 정부의 계속 의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가 종부세 부담이 아무래도 좀 크겠죠. 자, 결국은 이런 규제 부분들, 그렇죠. 세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발로서 뭐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조정론이라고 하면 지금 또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을 하고 난 이후, 자, 그렇다면 지금 올 이제 하반기 정도로 지금 물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4월 12일이라고 콕 찍어서 이제 부활절 기준에서 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좀 길게 본다라면 한 5월 뭐 6월 이내에 이런 사태들이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 부동산 가격이 이런 걸 다 빼놓고 얘기를 한다라면 지금 그렇죠. 축복의 0% 기준금리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어려운 사태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기준금리라는 건 모든 걸 다 빼고 이거 하나만 본다라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 더더구나 지금 한 100조 정도죠. 100조 정도의 지금 긴급 구호 자금 뭐 이거 나왔을 때마다 뭐 증시가 뭐 어제 엄청나게 또 반등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또 양적 완화, 그것도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지금 엄청난 카드를 쓰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금융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가 오지 절대 않겠다는 뭐 이런 의지잖아요. 자,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면 이런 유동성들의 일부는 당연히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쪽으로 뭐 건너갈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에는 오히려 폭등장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예측을 한번 이것도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추측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0%대 기준금리, 자, 일단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자, 더더구나 한국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것도 지금 경험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지는 예측하기가 난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월가 같은 데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주식하고 금값하고 부동산 가격은 신의 영역에 속한다. 네, 어떤 분들은 신도 잘 모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뭐 이게 확실히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뭐 다 돈 벌겠죠. 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폭발력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난감합니다. 더더구나 이것이 코로나19 사태라는 또 하나의 큰 변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극복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예측하기가 난감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그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예측할 수 있는 두 가지, 이걸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은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두 가지죠. 자, 일단 정기 예금 금리, 이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1% 초반대 정도, 그것도 이제 3년 만기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렇고 지금 뭐 1년 안쪽에 들어오는 것들은 뭐 0.7, 0.8%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자, 어쨌든 정기 예금 금리는 조만간, 그렇죠, 0%대로 떨어지는 것은 지금 당연하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기예금 금리,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4%, 5%대 되는 부동산 쪽의 수익성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건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자,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제 대출금리죠. 이거는 위에 거는 예금금리랑 밑에 거 이제 대출금리. 지금 현재 봤을 때 혼합형, 그러니까
고정금리가 섞여 있는 이게 지금 최저가 2.1%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말 곧 제가 지금 예측을 하기로는 한 4월 15일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어지는데요. 아무래도 15일 이제 이후에 또 결정이 되니까. 자, 그렇다면 4월 15일 이후에는 1%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전에 3%, 4% 할 때는 내가 10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면 1년에 4천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훨씬 이상 되는 이자를 냈었는데 만약에 1%대, 1.5%라고 가정을 하면 10억 대출받아서 집을 사도 한 달에 1년에 1,5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남짓 요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4%, 5% 고수익률 쪽으로 해서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주택담보대출 쪽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집을 샀을 때 이자 부담이 작기 때문에 이런 쪽 때문에 좀 넘어올 수 있는 이런 수요들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호재와 악재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악재는요. 시장보다는 개인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악재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개인이 아니면 뭐 종부세를 내가 낼 수 없을 정도의 현금 흐름이 안 된다. 이러면 다주택자들 중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개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호재는 개인의 취향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자, 나는 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자, 꼭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아주 저금리로 형성이 되고 내가 현금 흐름이 소득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면 이런 큰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거기에 좀 얹어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지만 호재와 악재라는 건 늘 모두 양날의 검이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재 안에도 보면 또 안 좋은 측면이 있고요. 악재 안에도 좋은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재와 악재 이 양날의 검들을 잘 보면서 갔을 때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